네, 다음 두 번째 발표를 초대해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 IBM에서 계시는 신지연 부장님께서 인공지능 시대 뉴칼라 인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그 굴지의 기업인 IBM의 큰 방향을 현장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좋은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신지연 부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에서 그 CSR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교육 기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지연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인공지능 시대 뉴칼라 인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 뉴칼라라는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시간을 보내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왜 AI 교육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뭐 댓글창이나 이런 걸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AI 교육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AI 교육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을 계속 인제 교육자로서 스스로에게 자꾸 인제 물어봐야 이 교육의 방향성이라든가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왜 AI 교육을 해야 될까?' 제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해 봤었던 답은 그 산업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발표해 주신 유정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평생 학습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처럼 인제 기업에 소속돼 있는 임직원들도 계속 AI라든가 뭐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장인으로서도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제 학교는 지금 학생들을 가르쳐서 몇 년 뒤에 학생들을 이미 바뀌어 있는 사회에 배출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계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 교육계와 그리고 산업계 사이에 스킬 갭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량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바로바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간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AI라는 거는 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필요한 인재들을 잘 배출해 내는 것, 그게 AI 교육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제 'AI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구분해야 될 부분은 AI가 교육에 접목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듀테크라고 소위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그 수준별 맞춤 교육을 한다. 그래서 뭐 AI 수학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AI를 툴로 활용하는 경우,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IBM에서도 챗봇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AI를 활용해서 뭔가 뭐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구축해내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와 같은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는 교육을 좀 큰 카테고리에서 AI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제 오늘 발표를 마친 뒤에도 AI 교육은 무엇이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아까 산업계에서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2020 인터넷 미니트라 그래서 1분 동안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메일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통해서 동영상도 굉장히 많이 보시죠. 그리고 생산해 내기도 하죠. 사람들이 유튜버가 돼 가지고 생산해 내기도 하고 요즘에 클럽하우스가 엄청 핫해요. 근데 클럽하우스 데이터는 오디오 데이터죠. 물론 그걸 지금 뭐 게더링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전 세계 데이터들이 엄청 폭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80%는 분석조차 하지 못하는 다크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쓰는 기업들도 한 80% 70% 정도 쓰는 게 지금 현 상황이고요. 이런 데이터를 정말 잘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그 개인이나 기업들은 성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 발전을 그냥 AI를 동떨어진 기술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상관관계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메뉴판처럼 이렇게 API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불러다가 쓸 수 있는 식으로 되고요. 뭐 사이버 시큐리티 되게 중요하고, 요즘에는 IoT 기술이라 그래서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은 그게 일일이 중앙 시스템까지 가지도 않고 그 디바이스 자체에서 뭔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노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연관된 건가? 그래서 AI가 엣지 컴퓨팅이라도 연관이 된 거구나.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IBM의 센테니얼, IBM이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근데 이때 굉장히 의미 있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제 왓슨이 제퍼디 쇼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퀴즈 쇼를 나가서 1등을 합니다. 사실 IBM도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1등 할 거다라고 생각은 못 했었는데, 소위 인간 컴퓨터라고 하는 두 사람의 최다 상금자, 상금 우승자, 그리고 최다 우승자, 그리고 최고 상금 우승자 두 명의 사람을 제끼고 왓슨이 1등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알파고 쇼크 이전에 미국에서는 이미 큰 쇼크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인제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을 2011년부터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피텍 스쿨이라 그래서 IBM에서 사회공헌 차원으로 그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를 통합해서 칼리지, 2년제 칼리지를 합해서 6년제 교육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왓슨이라는 게 이제 IBM에서 내세우는 인공지능인데요. 그 처음에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상용화되기 전에는 일단 연구를 하고 제퍼디 퀴즈쇼에서 인제 1등을 했는데, 오히려 산업계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요. "이거를 의료 쪽에서 접목해 보고 싶다." 그래서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거에 환자의 추이를 보고 예측을 해 준다거나 뭐 진단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사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을 서포트하는 역할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다양한 산업계들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금융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산업계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을까를 인지하지 못하실 정도로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커들도 많이 보편화된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롯데제과에서 버팔로 윙맛 꼬깔콘 이런 거 드셔 보신 분 계신가요? 그것도 인공지능 기반으로 인제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과자를 만든 케이스예요. 그리고 커플 매칭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웨더 데이터, 날씨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서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의류 회사에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 "내가 다음 주에 설악산에 갈 건데 어떤 옷을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 날씨에 맞는 의류를 추천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AI가 많이 우리 생활에 접목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BM 그 기업가치연구소랑 옥스포드 에코노믹스라는 곳에서 그 연구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17 년에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서 가장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60%의 임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진보에 적합한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교육이라든가 스킬 갭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인재들을 교육계에서 많이 방출해 주신다면 산업계에서는 재교육을 하는 비용 부분에서도 크게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BM과 같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으로 이런 교육에 서포트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피텍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울 때 조사했었던 자료인데요. 2014 년부터 2024년 미국의 업무별 일자리 기회를 분석했을 때 크게 고숙련자, 중숙련자, 저숙련자로 나눠 본다면, 중숙련자가 일자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공급되는 노동자가 적은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키워낼 때 예를 들면 인공지능의 석박사급은 오히려 고숙련자라고 돼서 일자리 대비해서 오히려 사람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순년자, 우리가 인공지능에 있어서 중순년자를 많이 키워내면 오히려 일자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일을 구할 수 있는 기회들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IBM은 이 미들 스킬 중순년자에 있어서 학생들을 키워내는 데 좀 더 집중하자라는 거를 연구를 통해서 인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됐고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판 뉴딜이라 그래서 두 가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과
그리고 디지털 뉴딜인데요. 디지털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일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키워내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인공지능이 석박사급의 소위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그거를 가기 전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뭐 데이터 라벨링이라든가 데이터를 분류해 주는 작업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인제 중순년자라고 소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한국 IBM에서 근무하는 왓슨 전문가들의 일을 까 본다면 이런 게 중순년자라고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본사에서 인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요. 저희는 개발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한국에 있는 고객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PI라고 하는 텍스트 투 스피치, 스피치 투 텍스트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섞어서 고객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한국 IBM의 왓슨 전문가가 하는 일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서 교육에서 키워내시는 것들은 석박사급의 인공지능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미들 스킬, 중순년자에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할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유칼라 부분인데요. 이건 다보스 포럼에서 IBM 전 회장인 지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새로운 방식의 일과 그 일을 하기 위한 인재 유형을 모두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나 역량,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클라우드 같은 기술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단순히 전산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뭐 CTO 이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 이런 인재들은 인제 교육계에서 혼자 키워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산업계, 교육계가 같이 힘을 합쳐야 키워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AI Everywhere라고 해서 저희 IBM에서 실제 HR팀 그러니까 인사부에서 그 와블리라고 하는 챗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실제 문과생이었거든요. 근데 API를 가져다가 챗봇을 개발해 가지고 뭘 했었냐면 취준생들이 IBM에 입사할 때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질문들은 반복적인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트랜잭션들은 그 챗봇이 처리할 수 있도록 챗봇을 개발을 해서 그걸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리고 본인은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일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중요한 거는 보통은 인제 이런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어디에 갈까 이런 취업 커리어 같은 거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다 전산팀이나 뭐 그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뭐 이런 쪽으로만 가지는 않는다. HR팀에서도 혹은 마케팅팀에서도 이런 챗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까 그 롯데의 버팔로 윙맛 꽃갈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팀에서도 인제 인공지능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고객들, 소비자들의 니즈를 분석해서 그거에 맞는 맞춤형 제품들을 생산해 내는 일들로 그 인공지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한 개 부서의 일이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있어서 부서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IBM이 인제 서포트하고 있는 피텍 학교가 현재 2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 교그룹이 서포트하고 있는 한국 뉴칼라 스쿨을 보더라도 여기에서는 에듀테크의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어요. 근데 에듀테크는 그야말로 인제 교육을 위한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런 인재들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그 교육 서비스들이 인공지능을 다 접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원그룹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을 접목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당장 이런 인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피텍을 통해서 키워내겠다라고 인제 관심을 보이셔 가지고 한국 뉴칼라 스쿨을 만들게 되셨고 실제로 인제 학생들을 이 커리큘럼에 맞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서도 이런 테크를 위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인재를 키우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텍이라는 거는 인제 IBM이 사회공헌 차원으로 만들고 있는 전 세계에 현재 28개국에 241개 이상의 학교들이 이미 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2개가 있지만 올해 많이 확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논의 중인 곳들이 이미 있고요.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미국은 6년제지만 우리나라는 5년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650개 이상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산업계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보다 그 산업계 파트너가 훨씬 많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되게 여러 개의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계들이 이미 교육 현장에 발을 디디고 서포트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인제 학생들이 4배에서 5배 전문 학사를 빨리 취득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소득층 지역에 학교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률도 4배가 더 높고 학업 성과도 2배 정도 이상 높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택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3가지 기업, 정부, 교육계의 균등한 서포트예요. 그래서 각자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인제 서포트했을 때 이 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인제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모델을 도입할 때는 이게 약간 기울어진 의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주도해서 산업계 파트너들은 예를 들어 채용할 때만 서포트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전체 과정 5 년이면 5 년, 6년 과정에 있어서 각각 주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쏟아냈을 때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 상관없이 되게 다양한 부서들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서울 유칼라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가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와 그리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IBM 이렇게 3자 간의 파트너십을 맺고 시작을 했고요. 2018 년도에 교육부랑 MOU를 맺고 2019 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이렇게 5년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되게 잘 키워서 보내면 학생들이 그 전문대학교에 갔을 때 전문대학교에서 뭐 인문계에서 온 친구들, 특성화고에서 온 친구들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섞이기 때문에 괴로운 부분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능력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반복되는 1년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없이 되게 융합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연속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과정을 빼고 저희가 이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는 산업계 파트너, 고등학교, 대학교가 같이 논의해서 구성을 해요. 그래서 1차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두 번째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갱신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피택의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계의 변화 속도에 교육계가 쫓아갈 수 있도록 같이 인제 발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산업계가 인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술에 필요로 하는 걸 이 커리큘럼이 제대로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느냐를 계속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BM에서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리뷰를 받고 '아 이 과정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대신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상당 부분 저희가 수정을 해 가지고 두 번째 커리큘럼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산업계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이고요. 저희 피텍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 IBM 사무실에 와 가지고 이게 코로나 전이거든요. 와 가지고 실제 발표도 하고 전문가들의 특강을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IBM 직원들이 인제 피텍 학교에 가서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랑 1대1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IBM 임직원들이랑 1대1로 멘토링을 하고 본인이 커리어에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분기별로 원어원 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한국 유칼라 스쿨이 오픈이 됐고 저희 플래닛 피텍이라고 해 가지고 전 세계 피텍 관계자들이 모여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 저희 교육부 그리고 기재부라든가 피텍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BM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개발 실습과 지식재산의 이해라고 해서요. 그 한국발명진흥회랑 같이 저희가 1주일 동안 피텍 교사, 교수분들을 대상으로 실제 저희 산업계에서 쓰고 있는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인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실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 동안 그 보이시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피텍 학교 학생들이 인제 AI 동아리라 그래서 챗봇 만들기를 4개 그룹을 짜서 실제 지금 보시는 사진은 디자인 띵킹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저희 GBS 파트너들이 실제로 가서 디자인 띵킹 워크숍으로 사람들이 어떤 챗봇을 필요로 할까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실제 개발하는 것까지 해서 학생들이 1년 동안 AI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IBM에서 인제 고객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승민 학생이 실제 참여해가지고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런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그 피텍 학교가 이제 전 세계 28개국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그 다른 국가에 있는 학생들이랑 교류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랑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 영어를 공부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느껴서 하게 되는 그 글로벌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픈피텍이라고 해서 요 사이트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itek.org KO 코리아 그리고 오픈 이 짝대기 P 짝대기 테크라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의 개념,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그리고 제가 미래 직업 IBM에 다 있다 그래서 이 실제 왓슨 전문가가 인터뷰한 브이로그 같은 것들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전문 기술에 대한 한 100가지 모듈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한국어 버전으로는 한 30여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배지도 딸 수 있고 하는 학습 과정이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가입해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앞에서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개념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텍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과제로 뭐 인공지능의 개념과 실제 활용을 이수한다든가 그런 방학 과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피텍에 아직은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국문화를 꼭 해 보고 싶은 과정이 있는데요. ISTE라고 해서 국제교육기술협회에서 IBM과 같이 개발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Foundations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국제교육기술협회는 1986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구인데 AI에 관련된 교육 콘텐츠라든가 교육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어서 IBM이랑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교육 커리큘럼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IST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오픈피텍에 이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고 교육 과정도 영어로는 현재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커리큘럼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호주에 있는 대학교랑 저희가 IBM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AI라고 하면 보통 인제 AI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개발 뭐 이런 쪽으로만 굉장히 집중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크게 지식과 역량과 가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고요. 지식에서는 AI란 무엇이고 역사는 뭐고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들을 함양하고, 그리고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AI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스킬을 키워주는, 역량을 키워주는 영역에 있어서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에 있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강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데이터 편향성이나 이런 게 있지 않도록 그런 의사결정을 잘 내려주고 AI를 긍정적인데 잘 써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편향성 인식을 할 수 있는 역량들도 이런 AI 인재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각각은 레벨 1 부터 3 까지 해서 각각 어느 상태에 이르면 레벨 1 이다, 2 다, 3 다라는 게 이 항목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AI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이메일을 공유해 드릴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PDF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관련된 콘텐츠를 이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세라라고 하는 글로벌 대표적인 무크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영어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고요. 맥쿼리 대학교랑 IBM이 개발한 이 콘텐츠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식 부분이라든가 역량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거를 교사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들이 이미 영어로 이 콘텐츠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세라 가입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코세라가 배지 따는 과정들은 유료로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은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이메일 주소를 여기 하단에 보시면 shinjih 어쩌고 그래서 나와 있는데요. 이걸 적어 놓으셨다가 오픈피텍이라든가 아니면 그 AI 커리큘럼 프레임워크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PDF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현 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IBM에서 생각하는 뉴칼라 인재의 개념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역점적으로 또 추진하고 계신 피테크도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